이거를 겉핥기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좀 일찍 나간다니까. 그럼 고객들이 천차만별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내줘. 가격 써주세요 했더니 내가 양식 아까 보내줬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초과 근무 수당까지 막 670원도 적어주는 사람이 있어. 놀랍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계약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 본인이 경제 관심이 많아. 보험 하나부터 연금 하나 꼼꼼하게 하고 싶어요. 자기 보험료 내는 것도 종합보험,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할부로 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내고 있는 거, 통신비, 식비 이렇게 다 보내줘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를 아주 잘 한 거지, 설명을. 보내주고 나서 중요한 게 이 사람 대출이 많죠. 1억이나 있어요. 대출이. 이게 30인데 물론 전세자금 대출이 7,200이 있기 때문에 이거 빼면 대출이 4,000인데 그래도 많은 편이지. 30대에 대출 4천만 원 있으면 누구나 많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많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월 70만원씩 대출을 내고 있고 이 대출 이자 체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신용카드 10개월 카드 대출을 했는데 할부죠, 할부. 저는 할부도 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할부 대출이 맞아요. 이거 이자율을 모르니까 이자율 다시 한번 보자. 차량 대출도 이자율 다시 보자 했고 전세자금 대출은 1.25예요. 그럼 이건 굳이 갚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건 안 갚아도 돼요. 금리가 1, 2%대짜리는 뭐냐면 안 갚아도 되는 게 뭐냐면 7,200을 은행에 넣어놔도 이득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갚아도 되는데 대출 7.4는 어때요? 이거는 갚는 게 나아요.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실제로 이 고객은 이게 9.8이었고 이게 한 11%였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바로 상환했어요. 모아놓은 돈이 한 1,600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을 바로 상환했어요. 이 사람 6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1,000이나 1,600이나 죄송한 말이지만 그지는 그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직설적이라서 좀 놀라긴 했지만 뭐 어떻게 1,600이나 1,600이나 둘 다 그지는 맞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정리해주고 딱 이거 두 개만 남겨놓고 이거는 지금 차근차근 상환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써줘요. 제가 아까 요거를 보내준 거거든요. 요거 있죠. 요거를 보내준 거 고객한테. 고객이 보내준 거 토대로 소득은 파란색, 빨간색은 지출 이렇게 쭉 다 적어줘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냥 비상금. 이거는 대출 상환 해버려서 지금 다시 줄어든 거예요. 제가 중간에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비율을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림이 제일 베스트. 이거 근데 되게 높아요. 소득 대비 85%를 돈 관리하는 플랜이네 이거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았었어요. 제가 월급 1,000만 원 받잖아요. 850만 원은 보험료랑 연금이랑 저축했어요. 펀드랑. 저 같은 경우 제가 그렇게 한 4년 살아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공부 진짜 여러분들이 3년 내내 공부만 하면 좋은 대학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히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들 진짜 하루 12시간 이상을 공부만 하는 거야. 3년 내내 축구, 운동, 친구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들 인서울에서 탑급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들 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3년 내내 운동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루 10시간씩 분할하면서 그냥 계속 운동해요. 여러분 3년 지나가지고 몸이 좋아졌겠어요? 안 좋아졌겠어요? 무조건 좋아져요. 인생은 1년만 투자하면 많이 바뀐다는데 제가 봤을 때 1년 투자하면 습관이 많이 바뀌고 2년 투자하면 이제 뭔가를 변화가 보이고 3년 돼 있잖아요. 남들이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런 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이렇게 빨간색 제 데이터대로 돈 관리를 했었어요.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85%를 쓰고 15%를 모으는 사람이었는데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월급 200 받았어도 한 160만 원 정도는 보험료랑 연금이랑 펀드로 나눴다는 거죠. 그러면 40만 원 꼭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쪽팔리지만 월세 나가는 거 팔아버리고 엄마 집에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밥 얻어먹고 딜 되면서 3년을 그렇게 살면 인생이 엄청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이 사람을 보니까 보험료가 한 2%예요. 소득 대비. 연금 없어요. 펀드 없어. 이렇게 되고 있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10년 뒤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 현재 공부를 안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잘할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한 말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명언 있잖아요. 현재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래가 달라질 걸 기대하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 10년 뒤엔 내 몸은 보디빌더처럼 멋있어질 거야. 이건 뭐예요?
정신병인 거잖아요. 또는 인터넷을 막 유튜브 보니까 100억 자산가, 나도 10년 뒤에는 100억 자산가가 돼야지 하고 팬티 입고 유튜브 보고 있어. 집에서. 이거 무슨 병이에요 이거? 정신병이야. 이 사람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건 정신병 1기가 아니라 말기 증상이라고 해요. 말기.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옛날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이제 앞으로 뭐냐면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서 애기 키우고 보내고 결혼까지 그 다음에 은퇴까지 이 남겨진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이게 필요로 합니까? 엄청 많이 필요로 해요. 이 자산을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하면서 옆에다가 쓰거나 메모장에 써줘요. 결혼할 때 얼마 들 것 같아요? 3천만 원이요? 애기 키울 때 얼마 들 것 같아요? 한 2억이요? 집 사서 얼마 정도 집 사실 거예요? 5억이요? 이거 은퇴할 때 얼마 정도 한 달에 필요하세요? 저요? 한 달에 한 300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몇 년 살 것 같아요? 30년이 9억이 넘게 필요하시네요? 다 더했어. 얼마예요? 17억이요. 지금 연봉 얼마예요? 4천. 4천만 원 30년 모으면 얼마예요? 12억. 12억으로 17억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네요. 일찍 죽으세요. 깔끔한 플랜인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은 그 돈을 다시 나눠서 연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걸 하면서 아까 이 3,000원을 180 만들기 이겼죠. 이것도 원래 안내를 했었는데 한 번 더 리뷰해주고 돈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내용 해주고 이렇게 돈 관리는 이런 식으로 원금을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대지저금 통해. 은행에 저축하거나 CMA 통장이나 여러가지 조금 안정적인 원금 보장 상품에 플랜 B 투자자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업이든 이런 곳에 어느 게 제일 나아요? B. 이렇게 보면 B가 나을 수 있다고 하죠. 저 같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3년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나아요? 플랜 A. 3년 전으로 보면은 파란색이 원래 제일 높아요. 여기 시작점은. 그리고 10년 이후로 보면 플랜 B. 이게 제일 낫죠. 내가 10년 이후에 쓸 돈을 플랜 A나 원금으로 모으면 어때요? 이 사람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근데 내가 오랜 시간 뒤에 쓸 돈은 다 B로 하려고 했는데 모든 돈을 B로 해놨다가 3년 내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또 손해보죠.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처럼 보면 나눠놔야 돼요. 1년 이내 쓸 돈과 3년 이내 쓸 돈, 3년 이후에 쓸 돈, 10년 이후에 쓸 돈, 그 돈을 지킬 위험관리 돈. 그래서 기간별로 목표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목표 설정합니다. 뭐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다.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이 중에서 뭐뭐 필요할까요? 중기자금은 뭘까요? 나중에 아기가 한 20살이 됐을 때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학자금 혹시 별도로 모아놓을 생각은 있으신가요? 좀 그럴 여력이 없네요. 괜찮아요. 좀 쓰레기 같은 부모가 돼도 되죠. 괜찮아요. 대출부터 물려주세요. 그 부의 대물림보다는 가난의 대물림이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막 얘기해 준 적도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10만원씩 10년간 모아서 1200만원 그 애기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놓거나 20만원 정도 모아놓는 게 어떻겠냐. 저 그럴 돈이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는요? 그럴 돈 더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애기에 대한 중기자금, 만약에 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장기자금은 뭐야? 애가 결혼하고 나서 내 노후자금은 뭘로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게 애기가 커나오거나 노후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는 뭘로 하고 계세요? 보험은 어떻게 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 페이지들로. 이거 되게 심플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상품에 정답은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어떤 게 맞느냐를 찾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하면 은행보험 증권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은행은 뭐예요? 원금 보전. 첫 번째. 두 번째 유동성, 입출. 세 번째 대출 이자. 제일 적은 거. 단점은 뭐야? 이자가 없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일단. 이자 소득세. 세금까지 내요. 벼룩의 간을 또 떼가는 거죠. 은행에다 저축만 한 사람은 100원, 오락실이 100원일 때 100원을 모아놨다가 20년 지나서 오락하려고 갔더니 오락기 게임이 얼마야? 500원 천 원. 그럼 은행에다 저축한 사람 오락 해 못해? 100원 저축해놓은 사람 못하죠. 이거는 장기자산을 넣어놓으면 손해예요. 손해. 은행은 단기자산. 저도 지금 은행에 지금 얼마 있냐면 한 3천 얼마밖에 없어요. 은행에 그냥 카드값 내는 수준. 전 돈 들어오면 싹 다 옮겨요. 은행은 그냥 비상금 정도 개념을 운영하고 저축도 안 합니다. 적금도 안 하고.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은 단기 자산이 장점인 것이고 증권은 수익률이 엄청 높아요. 누구에 비해서. 왜냐? 증권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가 아니에요.
그 기업의 오너가 운영 중인 거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에요. 삼성 일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 일가는 나보다 열심히 살까요? 덜 살까요? 너도 열심히 살죠.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주식이건 기업의 오너들은 일단 우리보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는 상장시키고 싶고 상장시킨 거 띄우고 싶고 그 다음에 영업도 띄우고 사람들 만나서 우리 주식도 많이 사세요 하면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런 기업의 주식은 장기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갑자기 무슨 테마주를 사가지고 지금 잠깐 이번에 정치에 나가는 국회의원과 연관된 주를 사고 이런 거 말고 합리적인 주식들 사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문제가 뭐야? 세금 혜택이 없어요. 일단 주식은 나중에 사고 팔 때 해외 주식 같은 게 양도소득세가 엄청 높고 펀드 변경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많이 나가죠. 마지막으로 사실은 주식은 빨간불과 파란불밖에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 중간은 없어. 어제의 돈이 오늘과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증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저축한다고 하면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돈을 버린다 생각하고 넣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면 20만 원 저축했어요. 10배가 됐어요. 200만 원 됐죠. 50만 원씩 모은 거보다 2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 자산, 아주 최장기 자산 대신에 기업 가치 분석을 할 줄 알고 카카오가 나을까요? 네이버가 나을까요? 여러분들 봤을 때 네? 카카오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네이버가 기업 가치나 이런 게 훨씬 더 큽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올라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게 카카오는 해외 시장에 진출이 좀 덜 돼 있고 네이버 같은 해외 주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관심 갖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쓴다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해외 돈이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도 절반 이상이 해외 투자자예요. 그런 것들. 이것도 잘 분석해야 되고 담당자를 잘 만나야 돼요. 주식은. 그리고 마지막 보험사는 뭐냐면 위험 관리가 되고 이자 방식이 단리가 아니라 복리죠. 저번에 배웠다시피. 그리고 세금을 안 내요. 유일하게. 국가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안 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은행에다 넣어놓은 것도 세금 내고 증권사도 세금 내는데 왜 보험사만 세금을 안 내요? 저희가 공익단체인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걸로 노후자산을 다 준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험사만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연금보험 많이 가입하라고. 연금 가입하면 세금을 안 내도록. 그래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고 종신보험도 연금 전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냈던 돈을 연금으로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럼 국가가 나중에 국민연금 여러분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평균 수급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60만 원 정도인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한 42만 원도 있고 저희 아버지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69세인데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60. 저희 아버지? 58만 8만 8천 원. 제가 8만 8천 원. 저희 아버지 사업하셔가지고 연금을 안 내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연금을 그 한 30% 정도를 받거든요. 그게 8만 8천 원. 그래서 아버지가 8만 8천 원 받고 계세요. 근데 건강보험료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한 달에? 12만 원. 저희 아버지 명의로 지금 재산을 쫙 없애놨어요. 제가 다 재산을 제가 관리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번에 집을 사면서 제가 그냥 집 아버지 명의로 하나 해준 게 있어요. 그때 그거 재산세 내라고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이 생겼네? 그래서 12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한 달에 건강보험료 188만 원 냅니다. 아버지 12만 원 딱 해서 200만 원 채워주더라고 고맙게. 국민연금 8만 8천 원 주고 건강보험료 12만 원인데 이게 나랍니까? 이런 거에서 국가가 인지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을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 개인연금에서 한 달에 한 250만 원씩 나오고 있으면 어떨까요? 세금도 안 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연금이 250만 원씩 받잖아요. 보험사에서. 그럼 연봉이 얼마예요? 3천. 3천이면 건강보험료 낼까요? 안 낼까요? 원래는 내야 되거든요. 안 냅니다. 소득이 아니거든요. 비과세는 소득으로 잡지 않아요. 이거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그러면 연금을 준비할 때 비과세 상품이랑 비과세 아닌 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비과세 훨씬 낫죠. 근데 가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노란우선 공제라든지 아니면 그냥 연금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세액공제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세액공제, 연금저축 이 모든 상품들은
과세 이연이라고 해서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혜택 받은 걸 다시 다 내는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용어 해설은.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문자 왔어요. 제 고객님한테. 저 연금 일학시한테 내고 있는 비과세 연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최근에 제가 회사 이직하면서 그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하나 더 건의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직장인들. 그래서 이 비과세가 되게 중요해서 길게 얘기했고, 금량 투자량이 둘 다 가능해요. 저희는 은행 같은 수익률과 증권사의 수익률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인출이나 돈이 필요하면 대출이 돼요. 이 돈이 급할 때. 적금 넣다가 대출 되나요? 안 돼요. 이런 거. 인출 안 돼요. 근데 우린 돼. 근데 보험사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두 가지. 사업비 차감. 사업비 차감이 뭐냐면 가입하고 해지한다 했더니 돈을 다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 안 줘? 사업비라고 나갔어. 사업비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운용비예요. 직원들 월급 주고 콜센터 운영하고 저희 회사 임대료 내죠. 이거 그냥 고객이 가입하면 먼저 빼버려요. 저희는 선취수수료 구조예요. 선취수수. 주식은 후치수수료. 후치수수료 뭐냐면 주식을 살 때 물론 수수료 내지만 팔 때도 내거든요. 중간에는 안 내. 이게 후치수수료. 우리는 가입하면 돈 바로 빼가. 이게 뭐랑 똑같냐면 핸드폰 선취수수료. 핸드폰 돈 내야 전화 됩니다. 2달 안 하면 바로 정지돼요. 이게 선취수수료죠. 후불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점이 기간 대비 사업비 차감이 되기 때문에 돈이 빨리빨리 나가. 그 말은 뭐야? 잘 가입해야 된다는 거야. 잘 가입하면 안 아까워. 그 있잖아. 호텔 가서 비싼 밥 먹었는데 맛있으면 안 아까운데 제가 뭐 조금 그 대표님한테 죄송하지만 롯데 시그니엘 맨 위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진짜 개똥같이 맛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재료로 개똥같이 만들 수 있을까? 참 궁금해. 내 입맛이 썩어서 아니 나는 되게 많은 곳에서 먹었는데 참 가성비가 떨어진다. 막 인당 몇십만 원씩 내고 먹어도 야, 이 돈이면은 그냥 저기 워커힐이나 여기 아니면 뭐 소피텔이나 바로 맞은편에 있는 호텔이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게 아깝다. 그게 사업비가 나갔잖아요. 근데 이 담당자를 잘 만나면 안 아까운데 내 보험 담당자가 그냥 보험 아주머님이야. 그 아주머님들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 있지만 죄송하지만 더 없어요. 비율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회사도 저희 지금 5,000명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한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절반이 완전 그냥 관두고 일도 못하고 저희도 신입들부터 입사하면은 한 6개월 내에 관두시는 분들이 한 30% 있어 진짜. 그러니까 적응을 못해. 근데 그분들 뭐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고객한테 정보 전달이 안 돼서 욕먹고 퇴사하고 다 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담당자 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요 얘기도 하면서 그 연말정산 얘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이래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드리면 연말정산할 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뭐냐면 본인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이상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소득에서 까는데 얼마까지 까주냐면 연간 300만 원을 소득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연봉 1억이면은 이거 이렇게 돈 다 쓰면 얼마 연봉을 해주냐면 9,700만 원. 말 그대로 소득공제는 소득을 빼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1억으로 세금을 1,000만 원 낸 거예요. 1년 동안 9,700만 원 세금 얼마 내죠? 970만 원. 그럼 30만 원 더 낸 게 돼버렸잖아요. 그때 3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연말정산하면 가끔 돈 돌려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연봉 1억이라서 1,000만 원을 세금을 냈는데 소득을 300만 원 빼줬더니 30만 원 돌려받네 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좀 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가 너무 어려우면 빼버리세요. 연말정산 한 번 제가 좀 디테일하게 딥하게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고객한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소득 대비 이런 식으로 좀 나눠라. 은행의 적금을 더 줄이고 비과세를 조금 올리고 연금이랑 펀드를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이 보험에 연금 전환 기능을 넣어주겠다.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비율 조정을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더니 그림을 보니까 한 이 정도 비율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낫죠. 이 사람이 소득이 증가돼요. 이제 임금이 상승하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이 사람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것만 올리면 돼요. 비율만. 아셨죠? 아까 0이잖아요. 0일 때는 올릴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해놔야 돼. 그래서 저는 고객한테 뭐라 하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헬스장을 딱 끊어. 그러니까 아까워서 1년에 딱 한 번 나간 거야. 그래도 반은 성공한 거야. 안 갈 거 같잖아. 1년 끊었는데. 그래도 이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한테 보험도 조금 준비를 해놓고 연금도 준비를 해놓고 펀드도 시작을 해놓고 그러고 가야지 그 다음 미래가 조금씩 나아지지. 한 번에는 다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 사람이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요 정도를 얘기해주면서 이 뒷장에 막 IRP 퇴직연금이랑 금리에 대한 내용이랑 ISA 장단점이나 주택 청약제도 이런 것들이나 막 자료를 되게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명을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이거 설명을 굳이 안 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고객들이 어느 정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이미 신뢰로 넘어가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페이지는 제가 거의 1시간 좀 넘게 한 번 더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는 아까 가계부 쓰고 나서 바로 이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한다. 이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가계부 받고 나서 이유를 먼저 아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보험 설계한 것도 막 보여줘.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연금은 이게 좋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 주택청약은 제도가 주택청약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넣어도 계약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주택청약을 10만원씩 넣는 분들이 많더라고. 내가 직장인들 보니까. 근데 10만원 넣고 돈을 안 모아. 바보예요, 바보. 청약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 4억짜리 아파트가 됐다 쳐. 분양가가 한 7억인데 한 4억에 분양됐어. 너무 좋네. 4천만원 내세요. 계약금 10% 먼저 내셔야죠. 없는데요? 청약 왜 넣어? 저는 그런 분들은 청약하지 말라고. 한 50만원, 100만원 정도 저축하고 있어야 그게 맞는 거지. 근데 청약이 그런 거 목표를 세워서 저희는 5년 납, 7년 납, 3년 납 이런 저축이 있어요. 저축보험들이. 그럼 그걸 넣으면서 청약을 하면 딱 맞잖아. 밸런스. 근데 그런 거 고객들이 5년 너무 길다. 3년 너무 길다 이래요. 너 나이 몇 살이니? 꼭 물어봐요. 몇 살이냐? 저요? 32요. 5년 기니? 그럼 너 지금 관 속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거나 길지 않아 5년. 3년 5년은 이상 지나야 돼. 부자들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요. 뭐 이재용 회장님이 1년 뒤에 부자 되고 싶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려고 하니까 이런 마인드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주택청약 제도나 예전에 김치는 어디 보관했어요? 장독대, 나무. 시간이 지나면 김치냉장고. 근데 지금은 김치냉장고라는 거 판매하나요? 안 팔아요. 어디도. 왜 없어졌어? 냉장고 맨 아래 칸이 김치냉장고 칸으로 바뀌었잖아. 계속 바뀐다니까요. 핸드폰 예전에 노키아 통화만 됐잖아요. 이 SK텔레콤 그 있잖아. 대나무 숲에서 스피드 011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그냥 핸드폰 안에 다 들어. 통화, 카메라, mp3, 인터넷 결제. mp3 아이리버 꽂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정사 안 좋은데? 갑자기 해외여행 가기로 했는데 막 DSLR 막 카메라 이렇게 차고 막 mp3 막 착장하고 이렇게 왔어. 그럼 어때 이 친구? 역시 최고야 이러지 않잖아. 얘는 빼고 가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기업도 이게 없어진 기업들과 새로 생긴 기업이 다 이런 곳에 이게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렌드를 보면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보여. 딱 이 핸드폰이 이런 거 나오면서 이쪽에다 돈이 들어있어. 주식이 빼야죠. 소니? 빼야죠. 아이리버 mp3 있죠? 이거 아직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을까? 납품해 주는 아이리버 내비게이션.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얘 아이리버가 엄청 많아요. 고속 충전기. 얘네가 갈아탄 거죠. 내비게이션 볼것 같아요. 아이리버 충전기로 보조 배터리랑 충전기를 이걸로 바꿔고 있어. 얘네가 mp3를 팔다가 야 큰일 났다. 핸드폰 노래를 들어? 핸드폰 충전기는 갈아타야겠다. 사장님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돈이라는 건 이렇게 갈아타야 돼. 은행 금리가 옛날에 1988 응답하라 1988 시대부터 딱 30년 은행 금리 떨어졌어. 지금 잠깐 올랐다지만 이거는 바이든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정권이. 삼성전자 주식 200배가 넘게 올랐었고 음악아파트 30배가 넘게. 보험 예전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20년 전에 안보험 보니까 진단금이 500만 원. 좋아요 나빠요? 지금 기준은 안 좋은 거지. 보험도 이렇게 다 지금. 그래서 내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가 가장 중요하다. 팩트는. 그래서 은행, 주식, 부동산, 보험 이 네 가지는 항상 내가 분석하고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돈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여러분들도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는가를 보면 돈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 딱 구분이 돼요. 저를 보면 제 총 자산 대비해서 2% 있어요. 0.2에서 2%. 여기가 총 자산의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총 자산의 한 80%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총 자산의 한 5에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 이제 그거에 따른 그 사람의 재산의 영향을 나타내는데 어떤 사람은 90% 없어 막 이러면 이제 그 사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로 첫 시간 어느 정도 얘기 마치면서 돈의 흐름 있죠. 은행, 부동산, 보험, 증권 이거 네 단어는 계속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우리 생명처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안 보험 하나 판매하더라도 전문가 소리 듣고 판매하는 거고 이거 얘기 안 하고서 그냥 보험 얘기 해버리면은 무슨 뭐 어쩌라고 이래요. 근데 소비자들 중에 가끔 너무 친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포 사인하고 가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설명해줘야 돼요. 우리가 설명은 통일화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대신에 이런 거 술자리에서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카페나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지. 술자리에서 애매하게 야 너 근데 너 은행에 돈 얼마 있어? 주식에 돈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이 건데 영업 잘하려면 술자리에서는 기분 좋게 술만 드세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막 질질 짜고 막 슬픈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지. 술자리에는 즐거운 얘기만. 근데 힘든 얘기 있으면 딱 그 힘든 얘기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친한 친구랑 너 힘들었니? 야, 너 그런 줄 몰랐다. 이런 얘기만 해야지. 갑자기 너 힘들었니?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안 걸리면 어떻게 할 것 같니? 너 미래는 있니? 이러면 얘가 이제 연락 두절돼. 그래서 영업 못 하시는 분들은 공과 사의 구분을 살짝 못해. 그러니까 공적일 때 딱 멋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쌍팔년도처럼 어디 무슨 룸빵 가가지고 막 건설 현장에서 막 여자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술 먹인 다음에 가라 계약서 쓰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영업사원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게 있어.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획서 딱 던지고 이게 당신네 회사에 20% 이익 갖다 준다. 하실래요 마실래요? 딱 이래야 되는 거지. 지금 뒷돈 받고 뭐 했다가 다 잘려요. 제가 아는 기업 대표님도 그 아버지가 운영하시다가 아들이 대표이사가 되는 순간 다 잘랐어요. 15년 일하셨던 모든 분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냐? 돈 받고 거래하는 데를 다 잘라버리겠다. 이딴 쓰레기 같은 영업을 한다고. 그래서 다 바꿔버리고 기획서로만 딱 쓰면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 여러분들 멋있게 영업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1차 교육 마치고 제가 한 40분이니까